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 채무자분 한 분 중에 저하고 상담하기 전에 다른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셨어요. 근데 본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만큼 대출을 받으면서 또한 대출 받은 것보다 더 낮은 이자를 상환까지 해버리는 이런 좀 안 좋은 내용의 상담이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천천히 들어보면서 아직도 이런 대출 상담사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출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종류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상담을 하면서 항상 조심하시라는 그 뜻이고요. 자, 첫 번째, 저금리로 대안해 줄게요. 저금리로 대안해 줄게요.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출 상담사는 이금융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만 있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 비하면 금리가 당연히 높죠. 그러면 채무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문의를 해가지고 은행권만 이용해보다가 이제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금융권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이자가 뭐 은행권보다 뭐 2배, 3배 이렇게 높아. 본인이 이용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자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저금리로 대안을 해줄게요. 그냥 무조건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일단 당장 고객님께서 금리가 좀 높은 걸 이용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신용이 좀 더 좋아지면은 저희가 다시 저금리로 대안을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일이 없죠. 신용이 좋아지면 대안을 해줄게요. 아니, 그래요. 지금 당장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이자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되신 분들, 그런데 이 대출을 받아서 뭐 채무 통합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신용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이걸 뭐 같은 이금융권이긴 하지만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대안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저금리로 나중에 은행 이자로 뭐 대안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거르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믿지 않는 게. 그러니까 대출 받고 안 받고는 본인 선택이고 채무자분 선택이고, 그 대출 상담사의 그 말은 믿지 말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일단 당장 대출 받게 만들기 위해서 이 상담사가 여러분들에게 그 대출을 이용하게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 다 받으세요. 이것은 욕심이 많은 상담사죠. 욕심이 많은 상담사.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필요 금액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필요 금액이 1,000. 근데 가능 금액이 2,000만 원이 나왔어. 2,000만 원. 그럼 나는 1,000만 원만 쓰면 되잖아. 2,000만 원 가능하다고 나왔으니까. 근데 어떤 상담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2,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나왔으니까 일단 이거 다 쓰세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대출을 받게 되면, 자, 고객님께서 1,0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받는다 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은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대출 받았으니까, 그것도 1금융권도 아니고 2금융권에서 대출 받았으니까 당연히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신용점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 일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2,000만 원 다 받으시고 가지고 있다가 뭐 필요한 데가 혹시라도 더 생기면 거기다 이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필요한 데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가지고 있어 보다가 없으면 중도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얘기 들어보면 그 말도 맞긴 맞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왜? 대출 받게 되면 당연히 신용은 하락하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신용이 만약에 이 이하로는 대출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 지금 신용점수가 이 정도야. 근데 대출을 받게 되면 이만큼 하라 그래. 그러면 이미 이제 대출이 안 되는 선까지 하락해가지고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종종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2천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상담사들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능한 금액 다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실적 올리려고 하는 거죠. 본인 실적. 자, 그러면 그래 그 말 맞다 쳐.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서 1,000만 원 필요하지만 1,000만 원 더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그래 상환하면 되지. 중도 상환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 중도 상환 수수료 있잖아요. 중도 상환 수수료 이거 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2에서 지금 3% 2% 정도 하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얘기도 안 해. 또 뭐예요? 3개월 쓰든 6개월 쓰든 내가 쓰는 기간 동안 이자를 내야 돼. 또 연이자 적용돼 가지고 그런 이자 지출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천만 원이 나왔어. 근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중에 이 가능한 금액의 금리, 적용된 금리가 비슷한 금리가 있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이용해야 된다. 그건 저는 추천이에요. 강력 추천. 통합을 하기 위해서 건수를 늘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굳이 내가 통합할 것도 없는데 필요한 금액 말고 추가로 더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인 이자가 절반 정도로 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편하게 그냥 10%라 할게요. 자, 원리금 균등이 연 10%고 자, 만기 일시 상품이 연 10%예요. 자, 여기에 1,000만 원 대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적용이 될까요? 만기 일시 굉장히 간단하죠. 이건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 한꺼번에 내는 거. 그럼 10%면 1년에 10%면 이자만 해가지고 딱 100만 원이네. 그죠? 자, 근데 원리금 균등의 경우에는 연 10%면은 총 해가지고 이자가 1년 동안 얼마나 지출이 될까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된다. 약 절반, 50만 원보다 좀 더 많을 거예요. 50 몇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만기일시하고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 이자가 더 적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이자가 10%가 적용이 됐는데 왜 하나는 100만 원이고 하나는 50만 원 정도 이자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기일시는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마지막 해 일시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대출 받으면 계속 나는 그 1년 동안 1,000만 원 쓰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뭐예요? 2,000만 원을 1년 동안 나눠서 내고 있어요. 원금을. 계속 갚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달 원금 좀 냈기 때문에 두 번째 달은 원금이 1,000만 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줄어든 금액에 대한 이자만 내죠. 그 줄어든 금액에 대한 이자 10%만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원금이 줄어서 총 납입하는 이자만 따지고 보면 만기 일시에 비하면 거의 절반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담사들이 이걸 어떻게 악용하느냐. 자, 원리금 균등으로 이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15%가 적용이 됐어. 채무자가 15%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딱 이렇게 하면 자, 고객님 1,000만 원 15%면 1년에 쉽게 생각하면 고객님 이자가 몇 프로나 될 거 아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15%니까 150만 원 아닌가요? 이렇게 아니요, 안 그래요. 15%면 1년에 나가는 이자가 약 한 8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80만 원. 그러면 1년에 약 8%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자가 절반 정도. 150만 원 정도 될까 했는데 80만 원으로 확 줄어드니까 이게. 그럼 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연 이자가. 이렇게 원금을 까나가기 때문에 이자 지출이 총 납입하는 이자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라는 말을 하지는 않고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이자가 더 적습니다. 납부하는 이자가. 만기 일시와 비교하면은 약 8% 정도의 수준의 이자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넣을 말을 쏙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고객들은 그걸 뭐 앞뒤 계산 안 하고도 그냥 알려준 대로 그렇군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머리 좋으신 분은 원금되니까 당연히 이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딱 하죠. 그럼 이제 그때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상담사들이 하는 말 뭐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거나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뭐 뺏어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 이렇게 대부분이 본인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긴 했어요. 워낙 이제 채무자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솔직히 이런 대출 상담사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대출 상담사들이 이렇게 절대 고객분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대출 상담을 하면 안 되고, 또한 채무자분들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좀 냉철하게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대출 상담하실 때 꼭 주의하셔가지고 드려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